네, 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다가 골란고원은 이스라엘 땅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네, 먼저 정확한 내용을 보면요. 자, 가로 안에는 3차 중동전쟁 이후에, 자, 이제부터 52년이 지난 오늘날, 저거는 3차 중동전쟁 이후에 52년이 지났다는 뜻이에요. 52년이 지난 오늘날 유엔은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할 때가 됐다. 이것은 이스라엘 국가와 지역 안전을 위해 전략적 안보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먼저 이 골란고원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지를 봐야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오렌지색 땅이 이스라엘이고요. 북동쪽 끝이 시리아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골란 하이츠, 바로 골란고원입니다. 밑에 사진은 군인들이 골란고원에서 시리아 쪽을 바라보는 모습이고요. 저기가 평균 해발고도가 1000m 정도 되는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시리아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천연의 방어적 역할을 해주거든요. 자, 만약에 저기를 시리아에게 뺏기게 되면은 저 골란고원을 시리아에 내주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투입하고 있는 병력의 10배 이상을 국경선에 배치해서 자기 국토를 방어해야 돼요. 반대로 저 골란고원만 딱 장악을 하게 되면은 뭐 단 1개 여단 정도만 저 지역에 갖다 놓고 수비를 하면은 충분히 시리아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골란고원 최고 북쪽에는 요 그림에 보면은 헐몬산이 있어요. 자, 성경 시편 13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은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물 자원의 원천입니다.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갈릴리 바다하고 요단강 그 물의 원천이거든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리고 이스라엘 전 지역은 이 갈릴리 바다하고 요단강 물을 이용해서 농사도 짓고 과일도 재배하고 뭐 먹고 씻고 다 해요. 그러니까 이 골란고원은 군사적 요충지이면서 이스라엘의 물 자원의 원천이다. 저런 곳을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거기도 골란고원에서 50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에게 있어서도 골란고원은 중요한 지역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뭐 시리아를 침범하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오직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하죠. 멸망시키려고 하고, 그 아랍 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북한이 남한을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자, 저 골란고원은 이스라엘 국토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지역 중 하나인데요. 또 다른 곳이 바로 밑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웨스트뱅크 지역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저 웨스트뱅크 지역을 빼앗기면은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거의 뭐 수도와 같은 가장 큰 도시입니다. 텔아비브까지 거리가 20km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웨스트뱅크를 적에게 빼앗기게 되면은 그 웨스트뱅크 국경선에다가 대포 몇 개만 갖다 놓으면은 텔아비브가 바로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곳을 웨스트뱅크 지역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게 양보할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것도 그림 보면은 저 밑에 보면은 조그만하게 가자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자 지역에서 날아오는 단거리 로켓포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 지역에다가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을 설치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골란고원이든 웨스트뱅크 지역이든 그런 지역들을 시리아나 팔레스타인들에게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문제도 있고 우리가 그런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다시 골란고원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인지상정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은 저 골란고원 저 지역을 시리아에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하지만 물자원 문제가 달린 거예요. 물은 식량하고 직결이 되고 그 물로 농사 짓고 과일도 재배하고 다 하거든요. 먹고 씻고 다 하고. 그런 중요한 지역을 시리아에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멸망시켜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나라에게 말도 안 되는 문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엔이 아직까지 그 골란고원을 이스라엘 땅으로 인정을 안 하고 시리아 땅이라고 정해놨거든요. 이걸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저곳은 1900년 동안 팔레스타인 땅이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으로부터 빼앗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저 땅은 원래 그 팔레스타인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은 원래 1900년 동안 주인도 없는 황무지 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좀 살만하게 잘 갖고 놓고 하니까 주변 아랍 국가들이 그거 이제 뺏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건데요. 이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하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유대 국가 이스라엘 건국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하튼 트럼프는 골란고원을 이스라엘 땅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다음 달에 이스라엘의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바로 이 시점에 왜 트럼프는 그 말을 했을까? 골란고원은 이스라엘 땅이다. 이 말을 왜 했을까? 트럼프는 과연 무엇을 노리고 그 말을 한 것일까? 근데 일단은 트럼프는요, 기본적으로 야, 저기는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뭐 돼야 되고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사람이고, 사실 들여다보면은 관료주의나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고요. 트럼프가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4월달에 총선이 그게 조기 총선이거든요. 원래는 총선 날짜가 훨씬 더 이후에 있는데 네타냐후 지지율이 떨어져가지고 조기 총선을 열게 된 거예요. 네타냐후는 그 리쿠드당, 그 당의 대표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베니 간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청백당의 대표입니다. 이 두 사람이 붙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안보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골란고원하고 웨스트뱅크를 절대 적들에게 내어줄 수 없다. 이 두 지역은 협상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우리의 생명이 달린 곳이니까. 이 입장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같습니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뭐가 다르냐면은 종교관하고 윤리관이 좀 차이가 나요. 제가 봤을 때 종교관은 차이가 많이 나고 윤리관에서는 뭐 제가 봤을 때 뭐 네타냐후는 좀 보수적이고 베니 간츠는 좀 진보적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뭐 도찐개찐 두 사람 다 똑같아요. 뭐 비슷비슷해요. 윤리관에 대해서는. 근데 종교관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까지 그 네타냐후는 정통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아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정통 유대교적인 그런 정책을 많이 펴왔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 같은 경우 철저하게 준수해야 된다, 이런 입장. 안식일에 대중교통 운행해서 안 되고 슈퍼 같은 것도 열면 안 되고 이런 정책을 펴왔고요. 반면에 베니 간츠는
우리가 이제는 유대교에서 좀 벗어나서 세속 국가의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새로운 정책을 갖고 나온 사람입니다. 물론 이 윤리관을 보면은 원래 네타냐후는 아주 보수적인 윤리관을 표방을 해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도 않았어요. 동성애 그냥 다 허용하고 동성애 해야 된다 이렇게 찬성은 안 했지만 딱히 반대도 안 하고 그냥 허용을 해왔어요. 네타냐후는. 이 베니 간츠라고 하는 사람은 동성결혼 그냥 허용하자 공식적으로 아예 이걸 표방한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네타냐후는 정통 유대교의 그 지지를 받아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메시아닉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정책을 많이 펴왔습니다. 메시아닉 주들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박대해오고 핍박을 해온 측면도 있고 그런 증상이 최근 들어 더 심해졌어요. 네타냐후가. 근데 이제 베니 간츠 같은 경우에는 메시아닉 주를 우리가 허용해야 된다 이걸 공식적으로 표방한 건 아닌데 그가 이제 유대교에서 벗어나서 세속 국가로 가야 된다. 모든 종교와 모든 사람들은 평등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굉장히 받아주는 허용하는 그런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좋다 이거를 딱 구분지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이 네타냐후가 베니 간츠에게 좀 밀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타냐후가 좀 반성을 해야 돼요. 벤자민 네타냐후가. 왜 이번에 조기 총선을 열게 된 거냐면은 지지율이 떨어져서 왜 그렇게 된 거냐면은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패 혐의가 많아서 그렇거든요. 네타냐후가. 왜 부패가 많냐? 기득권, 대기업들에게 뇌물을 많이 받아 처먹었으니까. 뇌물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대기업들로부터 대부분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건데 뇌물을 왜 받습니까? 대기업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실행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서민들이나 중산층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크게 신경을 안 쓰고 대기업들의 입장을 그동안 많이 대변을 해온 거예요. 이 균형을 맞춰야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비슷비슷한데 빈부격차 그게 우리나라도 사실 빈부격차 좀 심한 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은 좀 더 심하다 그래요. 우리나라보다 빈부격차가. 자, 그런데 그렇다고 이 네타냐후가 정통 유대교를 따라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동성애 다 허용해주고 그러니 보수 리쿠드당이 이스라엘에 집권을 해도 텔아비브라는 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 도시가 된 겁니다. 소돔 고모라 같은. 보수 리쿠드당이 집권을 해도. 그러면서 정통 유대교 그쪽 눈치를 보느라 메시아닉 주들은 박해하고 동성애는 허용하고 부패 혐의는 늘어가고 이러니 지지율이 안 떨어지고 백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성해야 돼요. 네타냐후 총리. 저 네타냐후 총리를 좀 지지하는 입장이긴 한데 반성해야 돼요. 네타냐후 총리. 자, 그러면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조기 총선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왜 골란고원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선포한 것이냐?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없고요. 네타냐후가 다음 총선에서 이기면은 미국 입장에서 편하다. 무난하긴 한데 그렇다고 딱히 네타냐후를 더 지지하느냐, 베니 간츠를 더 지지하느냐, 누구를 더 지지하느냐 이런 거 아니다. 골란고원이
이스라엘 땅이고 저기는 절대 협상 불가능한 지역이다. 이거는 네타냐후든 베니 간츠든 둘 다 입장이 똑같아요. 게다가 이란의 호메이니 정권은 악한 정권이다. 이런 입장도 두 사람이 똑같아요.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골란고원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이 시점에 선포한 이유는 뭐 이제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기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딱히 베니 간츠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이스라엘 지지할게 이런 뜻이에요. 누가 이기던 뭐 같이 가자.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왜? 베니 간츠가 이 사람은 중도적인 사람이거든요. 윤리가는 조금 동성애를 허락하는 그런 좌파 입장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중도적인 사람이에요. 진보 좌파 쪽이 아니란 말입니다. 베니 간츠가. 그러니까 누가 되든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뭐 이 정도 뜻이지 큰 뜻 없어요. 아니 뭐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큰 뜻 없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자, 트럼프가 이 점을 노렸는지 안 노렸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이 점을 노렸던 것 같은데 뭐냐면은 트럼프의 이번 골란고원 발언이 이 한반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 미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 골란고원 발언을 하자 시리아하고 이란 쪽에서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리아는 트럼프의 발언은 국제사회의 정당성을 위반하고 있다. 그의 발언은 골란고원이 시리아의 영토라는 것을 바꾸지 못한다. 이란은 뭐라 그랬냐면은 불법적이고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근데 러시아는 자, 러시아 쪽에서는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 골란고원이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땅으로 인정을 받으면 크림반도 역시 러시아의 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가식을 버리고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크림반도가 러시아 땅입니까? 우크라이나 땅입니까? 자, 그림을 보면은 크림반도의 인구 비율을 보면 58.5%가 러시아계예요. 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계 비율이 가장 높은 땅이 크림반도고요. 그리고 러시아 말도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크림반도입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를 했는데 90% 이상이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귀속시키는 것을 찬성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세잖아요.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자, 이 정도 되면은 크림반도 땅이 러시아 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인구도 더 많어. 말도 러시아 말을 더 많이 써. 주민 투표했는데 90% 이상이 찬성했어. 게다가 러시아가 더 세. 그러면 크림반도가 러시아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아무리 유엔 국제법이 있어도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리고 이 그림에 보면은 푸틴 그리고 러시아는 저 크림반도를 꼭 갖고 싶어요. 왜냐? 저 세바스토폴 항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크림반도 합병 전에도 물론 저 항구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정부의 눈치를 봐야 했죠. 예전에는. 근데 이제는 저 항구를 완전히 러시아 소유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유럽과 미국의 기득권 측에서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에 꼭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고요. 근데 트럼프가 상식적으로 보니까 저기는 러시아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생각이 뭐냐? 그냥 크림반도 푸틴한테 주워버리고
야 푸틴아, 대신에 너 북한 문제에서는 손 떼. 이렇게 하고 싶은데 트럼프 맘 같아서는. 근데 지금까지는 미국의 정관계에 있는 기득권 측에서 용납을 안 했죠. 러시아에 경제 제재 가해야 된다. 그리고 러시아가 더 이상 준동하지 못하게 저 흑해 지역에다가 구축함 파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흑해에는 미 해군의 구축함이 한 대 가 있어요. 푸틴은 이게 불만인 겁니다. 이게 불만인 거예요. 야 트럼프야, 저 흑해는 내 나와버리거든. 저기서 구축함 빼줘라. 그리고 이제는 슬슬 경제 제재 풀어줘라. 이겁니다. 푸틴은. 그래서 작년에 푸틴이 김정은이 보고, 김정은이 러시아에 방문하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푸틴이 김정은이 보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최근에 다시 푸틴이 김정은 보고 오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왜? 트럼프가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김정은한테 다시 러시아 오라고 손짓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시기에 트럼프가 골란고원은 이스라엘 땅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아무 반응이 없고요. 약간 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조만간에 트럼프와 푸틴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다. 자, 트럼프가 저 크림반도가 러시아 땅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 하더라도 암묵적인 합의는 이루어질 수가 있겠다. 대신에 푸틴한테 말하겠죠. 야 푸틴아, 대신 너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 떼. 이런 조건을 내걸고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가 트럼프하고 푸틴 사이에 교감이 되고 있는 거라면은 아마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이 다시 취소될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가 두 사람 사이에 교감이 되고 있는 거라면. 제가 볼 때 지금 2020년 대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 트럼프의 지금 현재의 최대 관심 사항은 북한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북한 문제가 해결되면은 트럼프의 최대 관심 사항이 이스라엘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북한 문제가 트럼프의 가장 큰 관심 사항입니다. 트럼프가 요즘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김정은에 대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게 바로 김정은을 가장 많이 신경 쓰고 김정은 때문에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이. 네, 방송 마치고요. 주말이잖아요. 이 믿음방패 TV 이 방송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분들까지 모두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